네, 1월 2일 수요일 새해 첫 증시 개장일입니다. 개장하고 35분 흘렀는데요. 코스피는 상승세 유지합니다. 18포인트 올라서 2015고요. 코스닥이 500선을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 499.31,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으로 또 새해 첫날 또 이번 주 1월 장세 전망합니다.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윤남 센터장님도 네. 2012년 하반기에 한경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부분에 또 최고의 고수로 이름을 또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략 고민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보상해줬다. 그런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그런 좀 좋은 감정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네. 뭐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게 뭐 늘 사실 맞추기 어려운 건데요. 자, 어쨌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장 또 2013년의 초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상승세에 대한 어떤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면 어떠나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떨까 이런 네.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예상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12년 코스피의 최상단이 아마 대략 2050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것을 훌쩍 넘어서 2100을 넘어서는 그러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절벽에 대한 두려움들이 일단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각국의 유동성 확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국 내부만 보면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긴 하지만 국내 수급이 상당 부분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소재, 산업재, 금융주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윤남 센터장님 이렇게 차분하십니다. 통상은 사실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지 않습니까? 희망이 섞여서 좋게들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장을 좀 보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망에게 썩 밝은 쪽으로만 매번 가지는 않으시는데 추가 상승이 있겠지만 좀 제한도 있을 수 있다. 수급 얘기하셨는데 네네. 결국은 또 연초 장세도 외국인에 의존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외국인 매수 강도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은 있지만요. 기조적으로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의 어떤 동기를 추론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정책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12월 12일 날 QE3의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위험 자산 쪽에 베팅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자산 매입 확대라든지 일단 그 엔화 약세의 유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요. 맞물려서 달러, 유로, 엔화가 동시에 이제 그 동반 약세, 즉 양쪽 하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원화라든지 신흥 아시아 통화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위험 자산 쪽에 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 자금이 워낙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당장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미국의 재정절벽 추가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들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역시 시장의 기대치처럼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기 전체 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각국 정책 기대감에 의한 유동성 장세의 주도주는 소재, 산업재, 금융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증권주랑 조선주가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식들이 과연 이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것도 단기에 이런 어떤 확신들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정책 기대감, 유동성 랠리에 단기적으로 편승했다가 차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작년 10월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3분기 기업 실적이 특히 소재 산업재 쪽이
안 좋을 거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니까 또다시 그 매물 압박, 매도 압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지금 각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유동성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그 표가 있는데요. 예.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2013년에 이익이 어떤 업종이 얼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보시면 소재 산업재, 이제 철강 화학이 되겠죠. 네. 철강 화학은 올해 23%나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 중심이 된 산업재 업종은 18.4%가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소폭 이제 약간 이익이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 산업재 금융이 소위 얘기하는 로우 퀄리티 주식의 대표격입니다. 당장 이익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는 둔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익 개선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각국에서 정책 효과 혹은 유동성 확대 효과를 유동성 확대 정책을 냈을 때 강하게 주가의 반등이 단기적으로 강한 어떤 그런 일종의 이익 개선 가시성이 낮은 로우 퀄리티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식들이 올해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전망만큼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잘 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 단지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이 막연히 작년이 나빴으니까 올해가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정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현재의 유동성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약화될 경우에는 바로 예를 들면 매물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소재나 산업주, 금융주들이 작년 말 올 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익이 실현화되느냐는 좀 더 보자는 말씀이고요. 정치나 정책 변수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오늘도 이제 또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고요. 우리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글로벌 패러다임은 지금 부자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단 경제민주화, 부자세 이제 거의 같은 표현인데 결국은 부자들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작년까지 글로벌 경기, 특히 유럽하고 중국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해 연간 내내 조금 더 강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재정절벽 이슈, 그다음에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과 지금 QE3의 확대 정책, 즉 국채 직매입도 아마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정책 효과는 다 끝날 테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과연 미국 경제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냐, 고용과 주택에 의해서 소비가 부활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즉 정책 효과는 상반기 중으로 끝날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독일의 총선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9월 전후로 약간의 교란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가 과연 구조조정을 언제 할 거냐, 분배 정책을 과연 언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 이슈가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이슈보다는 실제로 그동안 나빴던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경기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조윤남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올해 길게 보면요, 짧게 보면 또 1분기 1월도 조금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전망이란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최선의 전략은 지금보다는 차라리 1월 후반부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틀린다면 다소의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는 있을 텐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 특히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냐 아닐 거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상반기의 출발이 예상보다 강하게 출발했을지언정 하반기 주시장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떤 하반기 경기를 믿는 그러한 전략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착하게, 차분하게, 서둘지 말고 가자는 말씀이시네요. 마켓 리더 특급 전략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